2009년에도 핵실험이 있었어요. 2009년에 2006년, 2009년에 2차 핵실험 2월 달이죠. 맞아.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으로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이제 쭉 그 구상하고 실천하고 6.15를 만들고 그러셨는데 이게 이제 최초로 벽을 만난 게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입니다. 북이 핵실험을 하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휘청했어요. 총리의 국회 답변에서도 대북 포용 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불같이 화도 내시고 또 청와대에 전화해서 노 대통령을 설득했죠. 이게 햇볕 정책이 책임이 아니다. 이건 미국의 네오콘이 북을 강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이지. 왜 햇볕 정책이 흔들려야 되느냐. 노 대통령을 설득해서 노 대통령은 다시 이제 원위치가 됐어요. 그리고 저를 또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때 이제 뭐 전남대학교 가서 특강하시고 뭐 그냥 내외신 기자회견 하시고 정말 그 동교동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중국도 갔다 오시고 그때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저한테도 그랬어요. 의병이라도 그때는 제가 이제 의원직도 아니고 장관도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병 활동이라도 해다 나서서 그 인맥들이 있지 않느냐.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서 좀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 꾸중을 듣고 몇몇 사람과 함께 뉴욕, 워싱턴에 가서 그때 키신저 박사를 만났어요. 근데 키신저 박사는 이제 이 외교를 통해서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주계장막 중국을 개방시키고 미중 수교를 열었던 정책가고 사상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제가 이분을 3번 만났고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키신저 박사가 그 백악관 또 국무부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난한 나라다. 핵개발 의지만 빼면. 그런데 미국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이며 중국은 또 남한은 일본은 그런 나라들이 외교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외교란 도대체 어디에 써먹는 물건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미국의 뭔가 좀 기류가 바뀌는 모양이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을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부시가 네오콘들을 내치기 시작했습니다. 럼스펠드 퇴장시켰고 2006년 10월 9일 그 핵실험 이후에 직후에 그리고 그 악명 높은 존 볼튼도 이제 내보내고 울포이치도 내보내고 딕 체니 부통령도 이제 뭐 뒷방으로 물러나고 이래서 이제 부시 집권 8년 중에 6년의 강압 정책에서 대화 노선으로 이렇게 선회하는 거죠. 그때 나온 것이 종전선언 제안입니다. 이제 2007년에 그 베트남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부시가 제안한 거예요. 종전선언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난하는데 원래 원저자는 부시 정권이라고요. 부시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제 2006년에 그 1차 핵 위기를 흔들릴 뻔했던 햇볕 정책, 대북 포용 정책을 잘 지켜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노선을, 강압 노선을, 미국의 강압 노선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북은 사탄이다, 악마다, 악이다. 악과는 대화가 필요 없다. 쳐부술 뿐이다. 이게 공개적으로 언급한 딕 체니 부통령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화 노선으로 바뀌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갔냐면, 제가 NS 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으로 함께 했던, 지휘했던 2005년 9.19 공동성명, 베이징에서 미중 일러 남북 6자가 모여가지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한다. 미국은 북한과 수교한다. 일본은 북한과 수교한다. 한국은 우리는 북이 필요한 전기를
대줄 수 있다. 이런 합의를 했거든요. 이게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2007년도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2007년 말에 대선에서 정권이 제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물론 제가 역량이 부족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놓고 보면 아주 뼈아픈 지점이죠. 제가 아니어도 그때 제3기 정권 재창출이 됐어야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의 미래가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당시도 검찰이었어요. BBK가 MBK 아니다라고 검찰이 손들어주면서 이명박 정권을 검찰이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저의 개인 패배보다 더 쓰라리고 아픈 것은 우리의 운명이 뒤틀려버리고 뒤바뀌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사실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나서도 기대를 했어요. 한 번은 동교동에 찾아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사업가다. 사업가는 계산에 박다. 그러니까 이북을 다룰 때 실용적으로 할 거다. 계산 속으로 할 거다. 그렇게 이념적으로 이렇게 대결적으로 하지는 않을 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미국의 네오콘처럼 대북 압박 강령, 곧 무너진다. 핵을 포기해라. 그러면 $3,000 만들어주마. 북으로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북은 모욕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런 제안 하에서 사실 오바마 정부는 협상을 통해서, 그때 이제 이명박 오바마인데요. 참 그 불운한 것이, 서울에서 대화 노선 정부가 되면 워싱턴은 힘에 의한 강압 노선 정부가 들고, 워싱턴에서 뭔가 외교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면 이 남쪽에서는 또 이 정부가 힘에 의한 대결 정책을 펴는 점. 이게 엇박자가 30년 동안 계속 났어요. 참 불운입니다. 불운. 그래서 오바마 정부도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대북 방치, 이명박 정부 하자는 대로 그냥 대결 정책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그때도 지금 김태호라는 사람이 그 밑에 비서였는데 계속 올여름까지는 무너질 거다. 첫눈이 오기 전까지 무너질 거다. 곧 무너질 거다. 무너질 거다. 북한 붕괴론을 가지고 5년을 지새다가 끝났는데요. 이제 그 와중에서 2009년에 돌아가시잖아요. 2009년에 이제 2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 이제 그때 중국 가셨군요. 갔다가 일정의 무리가 되고, 마지막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6.15 2009년 6.15 기념식이 63빌딩에서 있었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그때는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신장 투석하고 기력이 거의 쇠진해지신 상태였는데, 공중에다 대고 말이라도 해라, 욕이라도 해라, 글을 쓰고 말을 하고 행동해라. 행동하는 양심을 부르짖으면서 남북 흔들리는 평화에 대해서 아주 절절하게 호소하셨거든요. 그러고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입원하셔서 8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동교동 자택의 책상 위에 못다 쓴 원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석 달 뒤에 9.19입니다. 아까 말씀한 2005년 9.19에 맞춰서 2009년 돌아가신 날 9.19에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 그러니까 미국 기자협회에 가서 연설하도록 일정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 NPC는 세계 명사들이 오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잡거든요. 대통령께서 9.19에 가서 좀 연설하겠다 이렇게 잡아놓고 그 원고를 쓰시던 중이었어요. 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못다한 얘기를 나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NPC 사무국에 연락을 했죠. 9월 19일 날 그 예정된 연설을 하시기로 된 김대중 대통령께서 세상을 뜨셨다. 8월 18일. 그러니 그 펑크가 났을 텐데, 내가 NS 위원장 통일부 장관으로서 9.19를 만들었던 내 장본인이다. 내가 가서 연설을 하면 안 되겠냐.
대통령은 안 계시지만 했더니 뭐 좋다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연설 중에 하나가 2009년 9월 19일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하기로 됐던 연설을 대신했던 그 순간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하늘에서 한반도의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